자, 뭘 해볼 거냐면 제가 여기다가 구글 로고 하나만 가져올게요. 이미지라고 해서 구글 로고를 이런 식으로 가져올 수 있는데 이미지라는 거는 내부적으로 뭐가 있다? 비율이라는 게 일단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지한테 일단 보더 좀 칠해볼게요. 이 픽셀 솔리드 레드라 칠하면 당연히 이제 이렇게 로고에 보더가 칠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당연히 화면을 줄인다 해가지고 뭐 얘가 이미지가 변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얘는 272에 92가 박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제가 너비를 50%라 써볼게요. 그러면 너비를 50%를 쓰는 순간 얘는 현재 이제 바디의 너비를 받아오는 거죠. 바디는 누구 너비? 바로 ASML의 너비. ASML은 화면의 너비. 결국에는 지금 이미지라는 거는 여기서 퍼센트 너비를 줬을 때 화면의 너비를 지금 받아오고 있는 상황이다. 화면 너비 대비로 지금 이렇게 50%를 가지고 있는 건데, 자, 얘 같은 경우 화면을 늘려보면 이렇게 되고요. 화면이 줄면 이런 식으로 줄어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왜? 지금 화면이 줄고 늘고 하니까 그거의 너비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너비 대비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너비만 변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비율이기 때문에 너비뿐만 아니라 높이도 같이 변경되는 걸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거를 우리가 이미지를 사용하지 않고도 이런 식의 디자인을 구현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제가 뭐 예제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이런 사이트가 있는데 요즘 아직도 이런 사이트가 변하지 않았나 모르겠네요. 있네요. 자, 보시면 여기 보면 얘하고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이미지란 말이에요. 이미지. 그죠? 이미지이기 때문에 화면이 줄게 되면 그 이미지가 어떻게 돼요? 화면에 맞춰지기 때문에 화면 너비 대비로 지금 이제 어떤 특정 누구 너비 대비로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미지가 줄어들면서 어떻게 돼요? 같이 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트렌딩과 글로벌 같은 경우는 이미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얘들은 일반적인 텍스트예요. 텍스트. 텍스트로 만들어 놓은 건데 얘도 같이 이런 식으로 화면이 주는 거에 따라서 같이 줄죠. 그죠? 보이면 이미지만 주는 게 아니라 얘네들도 같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내가 그리드 디자인을 할 때 뭐 그리드뿐만 아니라 다른 디자인을 할 때도 내가 이미지가 아니더라도 일반 엘리먼트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제가 DIV를 하나만 써볼게요. 여기 div 그 다음에 섹션을 하나만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div한테 마찬가지로 보더를 픽셀 솔리드 레드라고 이렇게 쓰고요. 지금 이 녀석이 272에 90인데 그거의 2배를 한번 줘볼게요. 너비를 272니까 몇이에요? 24 27 14 543인가요? 자, 그냥 544 픽셀이라 써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92니까 24, 298, 184겠네요. 높이 같은 경우는. 자, 184 픽셀 이런 식으로 줬어요. 자, 그러면 나오죠? 이런 식으로. 그냥 적당하게 제가 일부러 이렇게 맞춘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여러분들 눈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어때요? 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지금 고정 픽셀로 잡아놨기 때문에 화면이 준다 해가지고 얘가 줄진 않아요. 자, 그러면 현재 DIV도 뭐다? 얘가 가지고 있는 부모가 바디잖아요. 바디의 부모는 ASML이고, 그러면 여기다가 저는 어떻게 해볼 거냐면 퍼센트 너비를 한번 줘볼게요. 그냥 일반적으로. 자, 퍼센트 너비를 주니까 이런 식의 디자인이 나오는데 얘는 어때요? 화면이 바뀌게 되면 어쩔 때는 직사각형, 어쩔 때는 뭐 정사각형 모양, 어떨 때는 좀 더 찌부된 직사각형, 비율이 유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지 같은 경우 어때요? 얘가 화면이 줄면 이런 식으로 비율이 유지가 되죠. 유지가 된 상태에서 줄어든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어떻다? 비율이 유지가 안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뭐 비율이 유지가 안 되는 거는 높이 때문에 유지가 안 되는 것도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저는 여기다 높이를 부여하지 않을 겁니다. 높이를 부여하지 않을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DIV는 높이가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없죠. DIV한테 높이를 주진 않았습니다. 얘가 DIV가 엘리먼트를 품고 있다 해가지고 높이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어떤 텍스트가 있지 않은 이상. 자, 그러면 DIV의 자식인 섹션한테 제가 높이를 100픽셀을 써볼게요. 자, 저는 지금 DIV한테 높이를 준 게 아니라 누구한테 높이를 준 거다? 바로 섹션한테 높이를 준 거죠. 자, 근데 섹션한테 높이가 생기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DIV도 같이 늘어난 걸 여러분들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부모 요소가 높이가 없지만 자식 요소한테 높이가 있을 때 그 부모는 자식 요소의 높이를 대신 높이로 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섹션의 높이가 DIV의 높이나 마찬가지예요. 별도의 높이를 주지 않았을 때.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DIV의 높이는 몇이냐? 라고 물어봤을 때는 뭐예요? 100픽셀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섹션한테 이번에는 패딩 탑을 줘볼게요. 패딩 탑. 자, 패딩은 안쪽 여백을 말하는 거죠. 그죠? 자, 지금 보시면 안쪽 여백을 줬는데 늘어났어요? 안 늘어났어요? 늘어났죠. 그죠? 패딩 탑을 주니까 안쪽 여백이 늘어나면서 같이 높이도 생긴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패딩 바텀도 하나만 넣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섹션이 가지고 있는 정확한 높이는 몇인 거예요? 바로 300픽셀인 거죠. 근데 이 높이가 누구한테 작용된다고요? 바로 이 섹션을 품고 있는 DIV한테 작용된다고요. 자,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아우터 위드라고 합니다. 안쪽 높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아우터 높이죠. 아우터 높이. 아우터 헬시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여기가 얘가 지금 섹션한테 패딩 탑, 높이, 패딩 바텀까지 들어가니까 DIV의 실질적인 높이가 몇이 된 거다? 300픽셀이 된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패딩 바텀은 지워볼게요. 자, 패딩 바텀 지우니까 몇 픽셀인 거예요? DIV는 그러면 엄밀히 따지면 200픽셀인 거죠. 그러면 제가 이번엔 이렇게 써서요. 패딩 탑만 줄게요. 자, 이렇게 하면 엄밀히 따지면 몇 픽셀인 거예요? 바로 100픽셀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DIV한테 굳이 높이를 주지 않았어도 지금 섹션한테 패딩 탑을 주니까 그게 뭘로 작용한다? 바로 DIV의 높이로 작용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강사가 여기다가 50%를 줄게요. 자, 50%를 주니까 높이가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생겼죠? 근데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DIV한테 높이가 있어요? 없어요? 엄밀히 따지면 우리가 하이트 준 적이 없단 말이에요. 높이를 준 적이 없죠. 그런데 지금 패딩 탑을 50% 줬더니 어쨌든 퍼센트로 뭔가 높이가 생겼죠. 그러면 얘는 누구를 대비로 삼을까요? 바로 부모의 너비 대비로 삼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즉 무슨 말이냐? 패딩이나 마진 같은 경우는 퍼센트로 줬을 때 부모 엘리먼트의 너비 퍼센트 대비로 작동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얘가 부모 너비의 반만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거를 너비를 200픽셀을 줄게요. 자, 200픽셀이라 주니까 200픽셀이 반이니까 뭐예요? 바로 100픽셀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100픽셀의 높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러면 여기다가 400픽셀을 해볼게요. 400픽셀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거의 반이니까 몇 픽셀? 200픽셀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200픽셀만큼의 높이가 지금 생성이 된 걸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제가 너비를 400픽셀을 했는데 놀랍게도 너비만 커지는 게 아니라 뭐도 커진다? 우리가 섹션한테 패딩탑을 줬을 때 현재 패딩탑이 DIV의 높이로 작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DIV의 높이로 작용하고 있는데 지금 섹션한테 패딩탑을 퍼센트로 줬단 말이에요. 그 퍼센트는 누구 대비? 바로 부모의 너비 대비다. 그러니까 얘는 몇 픽셀? 200픽셀이다. 자, 그러면 이렇게 썼을 때 뭐가 좋냐면 지금 보시면 이렇게 하면 크게 뭐 줄고 늘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거를 제가 50%로 다시 바꿔볼 거예요. 자, 50%로 바꾸게 되면 어떻게 된다? 얘도 마찬가지로 너비를 어디서 받아온 거예요? 부모 너비 대비로 받아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 보이시나요? 자, 비율이 어때요? 지금 유지된 상태에서 같이 줄어들죠. 그죠? 높이 너비가 같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미지 보면 이미지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가능한데 일반 엘리먼트는 그게 됐다 안 됐다? 안 됐다는 거죠. 일반 엘리먼트는 그게 안 됐지만 여러분들이 여기다 이런 식으로 주게 되면 그게 바로 DIV의 높이로 적용이 되서 어떻게 퍼센트 대비로 이런 식으로 비율을 유지한테 주는 게 가능합니다. 패딩 같은 경우는 탑을 줘도 되고요, 바텀을 줘도 되고 크게 상관없어요. 탑과 바텀 둘 중 하나만 주면 돼요. 그러면 그게 바로 뭘로 작용한다? 바로 부모의 높이로 작용한다. 자, 이게 바로 뭐냐면 일반 엘리먼트를 이제 일반 엘리먼트를 비율화 시킨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는 일반 엘리먼트를 가지고 우리가
이런 게 불가능했잖아. 이런 걸 안 했잖아. 못 했잖아요. 근데 div가 일단 너비가 있고 그 자식한테 뭐 패딩 탑, 패딩 바텀 이런 식으로 퍼센트 대비로 존재하면 그게 이 해당 엘리먼트의 비율로서 작용한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화면이 줄어들었을 때 그 비율을 유지한 상태로 주는 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런 식으로 만든 거예요. 자, 정말인지 볼까요?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거 클릭해서 봤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뭐가 걸려있어요? 자,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뭐가 걸려있죠? 패딩 탑 걸려있죠. 그렇죠? 높이가 높이가 들어있는 게 아니라 패딩 탑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패딩 탑. 그렇게 되면 지금 부모가 줄어들면서 그 부모가 가지고 있는 너비가 줄면서 같이 얘도 이 요소도 줄어들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작동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정 비율 엘리먼트를 비율화시키는 작업이 바로 요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